두 번째 핫삼은 앞서 제가 문제를 냈던 인물입니다. 바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입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왜 오늘의 핫삼에 선정이 됐을까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문체부 전 국장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합니다.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과거 SNS를 통해서 탈원전과 북한 인권 등 문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0월 2일 파면됐습니다. 이유는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 국장이었는데 정부를 비판했다 사건 이후에 이 같은 이유로 파면이 됐고 지난해 3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 반 끝에 승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국고횡령이나 징역형 정도 받아야 파면감인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처분이었다. 힘없는 공무원이 대통령 잘하라고 SNS에서 모기 소리만 하게 독려한 건데 사필 규정이 됐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 한민호 전 국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서자 듣도 보도 못한 소주성이라는 망국적인 경제정책, 원자력 발전 폐기, 반일 선동과 한미일 동맹 파기를 추진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결국 파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00만 공무원 중에 제가 유일하게 문재인의 폭정과 무능을 비판하다가 파면당한 것입니다. 자, 승소를 했다라는 건데 노은지 기자,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파면된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라는 이유로 파면된 건 맞습니까? 일단은 그 인사혁신처의 그 중앙징계위원회 파면 사유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뭐 많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는 뭐 품위 유지 위반을 했다 뭐 이런 건데요. 그리고 뭐 개전의 정이 없다. 뭔가 이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글을 올릴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파면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올린 글들을 보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와는 조금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탈원전과 관련된 비판글을 올렸었고요. 그리고 한창 이제 2019년 여름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뭐 반일 운동을 하자 여권에서 이런 뭐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뭐 조국 전 장관이 죽창가를 뭐 SNS에 올려가지고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걸 비판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친이라는 게 오히려 애국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뭐 빗대서 이런 식의 어떤 반일 운동은 옳지 않다라는 걸 지적하는 글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일단은 파면 처분을 받았고 근데 이분이 좀 그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역사학과를 졸업을 해서 역사 교사로 8년 동안 일을 하다가 행정고시에 합격을 한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뭔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남는 그런 과정들인데 지금 정권이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SNS에 글을 올린 건데 이런 것들이 좀 SNS에 올리고 뭐 또 고위 공무원이다 보니까 좀 화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화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문제가 돼서 파면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승소 결과에 대한 여야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전재수 의원님. 글을 보면 뭐 조 전 장관과 여권의 반일, 뭐 극일 캠페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뭐 동맹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탈원전에 관련된 뭐 비판의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직자의 언행으로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문제 제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비판했다라고 파면시킬 정도의 일인가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저게 파면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은 일단 좀 뒤로 빼놓고 제가 이제 그 한국장님 이제 그동안 이제 쭉 그 이야기라든지 행보라든지 이런 것도 쭉 살펴봤거든요. 근데 뭐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신 분인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나는 친일파다. 친일하는 것이 애국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막 주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탈원전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이제 좌파 정부 또 무능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게 이 야당에서 정치하시는 분 또 저분이 나중에는 또 이제 우리 공화당에 또 입당을 합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제가 이제 파면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아마 문체부가 항소를 할 겁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오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게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특히 이제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파면 여부와 별개로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박정원 전 대변인의 의견. 일단 두 가지를 이 뒤에 띄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유명한 광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광고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오래됐습니다마는 그 젊은 신재민 사무관 기억하시죠? 그 사건 하나 띄워놓을게요. 공무원들이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지 5년을 책임지고 있는 특정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서 공무원들이 다른 지시가 있거나 잘못된 정책들이 있으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안에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는 공무원을 단순히 정권이 얘기하는 거와 다른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파면을 하는 거는 저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직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잘못된 이념에 쌓인 파면 그리고 이념에 쌓인 공무원을 바라보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원 판결은 당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상이한 의견도 흥미있게 듣고 있습니다.